30%가 넘었던 사전 투표 마지막 변수는 본 투표율이 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3시간 특집 김진애 돌직구쇼 생방송을 시작한 지 1시간 46분 5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미리 예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3시간 김진애 돌직구쇼 생방송 특집에 나섭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는 오늘 하루 끊김없이 쉼 없이 계속해서 특집 방송들 이어지고요. 채널A 개표 방송은 4시 50분부터 시작되고요. 전국의 주요 격전지에 채널A가 단독으로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도 투표 종료 시점에 맞춰서 바로 공개합니다. 4시 50분에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채널A와 오늘 하루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던 투표율과 1시간 지금 47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많이 상승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남이 안 가요. 자, 서울의 12%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좀 투표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운동 기간 중에. 자, 부산은 13.8%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도 많이 상승한 결과죠. 이곳은 어딜까요? 대구입니다. 대구가 15.7%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11.9%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투표율 11.1%. 대전 12.2%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입니다. 14.6%. 네, 세종입니다. 12.7%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는 13.1% 보이고 있고요. 강원 15.8%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입니다. 15.6%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 15.4%. 전반적으로 충남, 충북 투표율이 높습니다. 전북 12.8%. 전남입니다. 13.1%. 경북 14.9%. 경남입니다. 15.1% 투표율 이 시각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입니다. 14.7%. 전국 투표율은 13.9%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지금 10시 반 기준으로 대구의 투표율이 지금 가장 높고요.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군요. 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호남과 광주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충남, 충북과 대구, 이 충청 중원과 대구의 투표율이 지금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 전국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좀 낮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인 이제 본선거에서 투표율이 1% 낮다는 이야기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특히 투표할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본선거에서. 그래서 아마 본선거 투표율을 고려한다면 지난번 총선거 2.1%포인트 낮군요. 네, 지난번 선거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호남과 영남에서 투표율 문제는 해당 지역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이기 때문에 현재 선거 체제인 단순 선거제 단 한 표라도 이기는 후보가 당선되는 체제 하에서는 뭐 투표율이 80이든 20이 되든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 영남과 호남의 그 성향이 수도권에 있는 호남 유권자와 호남 출신 유권자와 영남 출신 유권자와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행위에 대한 행태가 비슷하다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그 민심 분위기는 서울에 있는 광주 출신들과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는 게 맞거든요.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출신의
어느 유권자와 부산의 유권자의 그 심리 상태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결국 서울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은 사실 1%로 격전지가 많습니다. 1%면 결국 1,100표, 1,200표입니다. 한 1,000표 남짓으로 결정되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저 투표율의 성향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광주가 현재 11.1%로 전국 최저 투표율, 대구가 16.0%로 현재 전국 최고 투표율을 극단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이제 이 분석은 약간 일반화시킨 겁니다만은 보수층이 결집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선거 막판에 들면서 보수층이 굉장히 결집을 하고 있다. 저도 지금 어느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화를 하다가 지금 어떤 분이 선거에 별 관심이 없는데 보수 성향이 맞지만은 뭐 정치하고 관심이 없는 분인데 이번에 누구를 찍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 이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보수층이 막판에 결집을 하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결집이 과연 상황 자체를 엎을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투표율에서도 세대별 투표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세대가 투표를 많이 나올 것인가. 현재 여론조사는 약간의 허점이 있는 게 자 60대, 뭐 50대, 40대, 20대, 30대 하면서 여론조사를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똑같이 20대도 뭐 100명이라 한다면 그 인구 비율에 따라서 20명, 30대도 20명 이렇게 하는 건데 20대가 투표율이 낮다고 한다면 60대하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행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중요한 이유는 결국 세대별 투표율이다. 그래서 결국은 20대가 투표율 또는 그동안 투표율이 좀 낮은 것으로 해왔던 20, 30대의 투표율에 따라서 선거 막판에 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이 투표율, 뭐 시시각각 투표율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심스럽게 현 시점 대비 지난 총선보다 전국 투표율 평균이 한 2%포인트 가량 지금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투표율이 과연 이 70%를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갸우뚱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실제로 지난번 투표율이 66%를 좀 넘었거든요. 총선 투표율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전 투표율이 지금 이제 31.28%인데 역대 최대였습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지난 투표율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조금 낮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60% 이상에서 70% 사이. 말하자면 뭐 그래도 어쨌든 이번 투표율은 재동포 투표율 중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68%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박빙 지역이 많고 관심 지역이 많았다라고 본다라면 총선 투표율이 70%는 안 되지만 69% 가까이 70%에 근접하는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7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전 투표율을 생각할 때 40% 이상을 투표한 거거든 이미. 전체 유권자의 70%를 투표했다고 쳤을 때 네. 그렇다면 지금 그걸 역으로 계산해 봤을 때 31.28%는 41% 정도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투표율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추세가 그대로 가서 약간 모자란다 하더라도 거의 70%에 근접하는 투표율이 될 수 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수도권 투표율은 말하자면 12, 13%대가 되고 있고 대구 경북 투표율이나 충청도 투표율은 15%를 넘는데 그것은 인구 밀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총수 인구수가 지방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빨리 차올라가는 것이고 아무래도 대도시 유권자들은 한 지역구마다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유권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수도권 유권자들이 오후에 투표했을 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그래도 지난번 총선보다는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인천 지역의 지금 현재 투표율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제가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현 실시간 상황인데 인천 지역에서 여러 지역 중에 강화와 옹진이 18.5%, 17.4% 투표율이 가장 현재 높고요. 그 다음 다른 인천의 지역 중에서
개항이 현재 15.1%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항구가 지난 총선 대비 사전 투표율 증가율도 1위를 했었거든요. 사전 투표 결과가. 그런데 지금 본 투표에서 강화 옹진 다음으로 개항구 투표율이 인천에서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여전히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개항구의 투표율이 인천 지역 타 지역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항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총선이 아니라 대선급 총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개항을이 사전 투표에 있어서 뭐 전국 최고는 아니었지만 역대급으로 굉장히 그 수직 상승한 그 사전 투표율을 보여준 거고 본 투표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번에 내가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개항에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사가 정치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항 주민들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거의 100%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중앙선관위 제가 투표율 통계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있거든요. 실시간 데이터 보고 있는데 전국에서 대구의 투표율이 아까 가장 높았다라고 10시 30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뀌었어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충남이 16.2%로 전국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2%. 전국 투표율 통계는 평균은 14.4%인데 무려 2%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충남이 지금 가장 많은 투표를 하고 있고요. 최저는 광주가 12.1%로 역시나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대구가 가장 많은 투표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대구는 16.0%로 높고요. 충남이 지금 이른 오전부터 김영주 의원님 이 충청 지역 투표율이 충북, 충남 다 높아요. 충북이 15.6%, 충남이 16.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앞쪽에 유권자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시고 뒤로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대개 역대 투표율 그래프를 보면 이 투표율이 끝까지 이제 우상향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사전 투표율을 배제하고 충남, 충북의 이 투표율이 굉장히 좀 높다. 굉장히 이 중원 지역의 캐스팅 보트 역할. 야, 이 과연 이분들이 좀 누구를 찍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투표 성향이 충북하고 충남이 또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충남 지역은 뭐 우리가 뭐 정진석 말하자면 뭐 박수현으로 대변되는 이 양자의 자존심 싸움, 리벤지 매치가 굉장히 초박빙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번 세종시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관심이 있고 또 대통령과 연관된 지역이라고 평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말하자면 그 보수층의 뒷심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이번 판세라고 할 수 있는 현 정권 심판론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박빙으로 갈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이 충남 지역도 뭐 어찌 보면 도농 지역인데 그렇게 박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 사전 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은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종 투표율이 위에 그래프고요. 사전 투표율이 아래 그래프입니다. 이번 총선의 사전 투표율은 31.28%. 지난 대선 최종 사전 투표율이 36.93이었는데 최종 투표율은 77.1%였습니다. 무려. 상당히 이제 최종 투표율이 높았고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에 가까웠죠. 지난 총선 4년 전 총선 때는 사전 투표율이 26.69%였고요. 최종 투표율은 66.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19대 대선은 사전 투표가 26, 최종 투표가 77%. 점점점 안영환 의원님, 사전 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이 총선 기준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고 뭐 대선 투표율은 총선보다 워낙 더 높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또 그 편리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사전 투표가 뭐지 하는 분도 많이 계셨던 거거든요. 왜? 우리는 매일 본선거 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에 투표하는 게 워낙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전 투표를 내가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홍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직장인들이 저녁에 좀 빨리 퇴근해서 아니면 점심시간 때 인근에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투표일 날은 그냥 뭐 하루 종일 쉬겠다, 뭐 여행을 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 사전 투표에 대해서 야당은 현재 이른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젊은 분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당에서는 좀 뜸했었지요. 지금까지는. 네, 뜸했었는데 사전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여당에서도 보수 계층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홍보를 했고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각 당의 지도부가 모두 사전 투표일에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투표율이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전 투표율이 30%다 한다면은 전체 유권자의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62%라고 한다면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은 이미 투표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본선거 이상으로 앞으로는 사전 투표율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앞으로 1차 선거, 2차 선거 뭐 그렇죠. 1차 그렇다면 투표, 이제 2차 앞으로 투표. 우리 이런 특집 방송도 사전 투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차례 해야 될지도 모르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31.28%인데 저걸 곱하기 하면은 63%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율 63%면 절반 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과거 추세를 비춰본다면은 65를 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 추산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마지막까지 나오는가. 결국은 선거라는 건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나를 지지한 사람이 투표장에 나오고 그렇죠. 상대를 지지한 사람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결국은 막바지까지 어느 진영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막바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 누굴 찍겠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마음 다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결국 변수는 투표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네. 제 투표율을 제고시킬 때 하는 플라톤의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한 당신보다 못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받을 것이다. 유명한 격언이죠. 네, 그러니까 예. 투표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네. 양당도 이 투표율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 과연 양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고고익선이다. 옛날 그 고고장이 좀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다익선이 아니라 고고익선. 아니 높을수록 좋다. 이유는 뭡니까? 물었더니 60세 이상의 지지층이 본투표에 결집할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65% 투표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직 넘버다. 그 이상 땐 지역구 단독 가방이다. 라며 양당 모두 다 높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전 투표율의 법칙, 본 투표율의 법칙이 어느 정도 사실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이긴다는 게 깨진 게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이제 그때 대변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보고 이제 관찰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의 현재 조국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 또 민주당을 둘러싼 주요 지지 계층 인사들이 투표율을 70%가 넘으면은 광화문에 나와서 노래를 하겠다. 상의를 탈의하고 노래를 하겠다고 아마 잘 찾아보시면 조국 대표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 70%가 넘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순간 그런 공약은 누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붕괴의 상태에 빠진 거죠. 70 넘으면 당연히 민주당 계열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예측을 해왔었는데 이게 깨진 겁니다. 그 이후로 투표율이 높으면은 보수 정당에 불리하고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유리하다는 게 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투표율 높은 게 과연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장 큰 건요 20대입니다. 과거에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이 이긴다는 전제는 2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왔던 20대가 투표율을 참여해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하겠다 이런 전제였었는데 지금 20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표율이 높으면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이미 깨진 겁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투표율. 대선하고 총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선은 양 진영이 총 결집을 하기 때문에요. 나와서 누가 어느 편이 많이 나왔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0.76% 정도 차이가 나는 선거가 되니까요. 근데 총선은 그 선거의 상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선거 이슈 구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 여론이 어쨌든 강력하게
작동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권 지지층이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상대적으로 현 정부 지지층들은 약간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 샤이 진보가 나타나듯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다소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같이 정권 심판 여론이 좀 강한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지지층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런데 뭐 국민의힘 얘기하시는 것처럼 결국에 투표 당일날 경합지 중심으로 해서 보수층 결집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또 투표 동료가 지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일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높은 투표율만 가지고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또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 과연 이 몇 퍼센트로 최종 투표율이 집계될지도 궁금하고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지 본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일지 사실 이거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영향을 줍니다. 뭐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감한 영향을 각 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투표율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